보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정읍 한우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AI까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축산 질병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30년 장기 임대 아파트를 벌써 8년째 전혀 짓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수익성만 따진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새 모델인 올류 크루즈 양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9년 만의 신차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천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잇따라 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번 겨울 AI로 닭과 오리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농가에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소 48마리 가운데 6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초동 방역과 함께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역 발병이 확정되면 해당 농장의 소는 모두 살처분되고 반경 3km 안에 소와 돼지 등 우제류는 이동이 통제됩니다. 지난 주말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접수되자 축산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에서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여기도 오면은 축산 농가들이 완전히 배린다고 보야죠. 그냥 소독 철저히 하고 사람들 출입을 제한을 시켜야죠.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AI보다 전염력이 더 강합니다. 입안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 못하며 치사율은 최고 55%에 이릅니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선 예방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90%를 넘는 소와 달리 돼지는 6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읍 등 일부 시군은 50%대에 머물러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철에 같은 데는 따뜻한 물로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뜨거운 물에 녹인다든가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백신의 항체 효과가 떨어뜨리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방역만이 구제역 발생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이어서 김제에선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가축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인데요. 잇따르고 있는 가축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공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확정될 경우 지난달 6일 부안에 이어 한 달 만에 AI가 재발하는 셈입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12만 마리와 반경 500m 이내에 19만 9천 마리 등 모두 31만 9천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전북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294만 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AI 살처분 보상금만 283억 원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고창과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지급한 보상금 22억 원을 더하면 지난해 이후 AI와 구제역에 따른 보상금만 300억 원을 넘습니다. 잇따르는 AI 발병의 원인으로 축산 차량이나 철새 이동에 따른 감염이 의심됩니다. 계란을 계속 실어 날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계적 전파할 위험성이 높죠. 철새 포함해서 야생 조수류들이 만경강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대책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AI의 경우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면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휴업 보상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금류 사육을 줄이기 위한 축사 매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제역을 줄이려면 현재 소 90%, 돼지 70%인 백신 접종 항체 형성률을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와 돼지의 물백신 논란을 없애기 위해 백신 접종을 보다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시행하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오래전부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축 전염병은 갈수록 늘고 보상금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 차량, 도축장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전북의 소와 돼지 등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일주일 동안 금지됐습니다. 다만 젖소농가에서 짠 원유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에만 반출이 통제됩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기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북개발공사의 30년 장기 임대 아파트가 8년째 사라졌습니다. 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 30년 대신 10년의 단기 임대 아파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수익성만 내세운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2014년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기간이 5년이라 오는 2019년쯤 분양됩니다. 적잖은 주민들이 1억 원이 넘는 분양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느낍니다. 보증금은 7천을 넣기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네요. 돈은 없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부담이 되지.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30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8년째 30년의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면 한 채당 7천만 원의 보증금과 5천만 원의 기금이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로 남게 됩니다. 개발공사는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10년 이하의 단기 임대 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부채가 증가하는데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공사의 부채 비율을 230%로 관리하고 있어 30년 임대 아파트 사업 추진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반면 장기 임대를 원하는 서민들이 많은데 개발공사가 수익성만 따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개발공사가 아무래도 수익성을 쫓고 있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개발공사라면 30년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30년 장기 임대 아파트를 늘리려면 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전라북도가 개발공사 출자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임대 보증금을 부채 비율에서 제외시키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시내버스가 바뀐 노선으로 운행됨에 따라 승강장과 노선도 정비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노선 개편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42곳의 정류장을 신설, 이설 또는 폐지하고 지간선제 시범 구간인 이서방면 이용자들의 환승 거점인 전주대 앞에 환승 승강장을 설치합니다. 또한 오는 8일부터 교통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노선을 안내하고 1,280곳의 승강장에 변경된 신설 노선도도 부착합니다. 전주와 김제 통합을 거론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김제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더 이상 전주 김제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지난 3일 당의 김제지역위원회에서 지방 의원들과 만난 정동영 의원이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주 김제 통합을 거론했지만 이를 놓고 김제 분열이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 통합론을 꺼내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된 전주 김제 통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국 GM이 군산공장에서 새 모델인 올 뉴 크루즈 양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9년 만에 신형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지난달부터 새 모델인 올 뉴 크루즈가 본격 생산되면서 한국 GM 군산 공장이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동안 군산공장에 신차 투입이 상당히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6월 크루즈 신차 투입해가지고 직원들의 그 생계라든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신차인 올류 크루즈 양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류 크루즈 생산은 한국 GM 공장 내국 가운데 군산 공장이 유일합니다. 올류 크루즈가 추가되면서 군산 공장의 생산 라인은 3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군산 공장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GM의 성장과 안정적인 미래를 올류 크루즈를 통해 꼭 지켜보십시오. 신차 생산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산 조선소 문제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염려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군산시도 내고장 차 사기 운동을 적극 펼쳐 한국 GM 군산 공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울산에 가면 현대차가 울산 시민들의 90%를 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은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50%를 목표로 해서 올류 크루즈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국 GM 군산 공장 신차 생산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공약으로 8개 분야 45개 세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8개 분야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밸리와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국제금융허브, 새만금 글로벌 물류기지, 탄소 소재 부품 4.0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한국체험 1번지 조성과 동북권 특화 차원 활용사업, 전북 SOC 대동맥 프로젝트, 군산 조선소 존치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대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민이나 연구기관, 각종 단체로부터 전북과 관련된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접수 마감은 다음 달 7일까지로 누구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표된 정책이거나 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인 사업은 제외됩니다. 민주당은 채택된 아이디어를 당의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고 제안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천 인근 도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잇따라 로드킬을 당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뒤 마련된 대책들이 허술하기 때문인데요. 수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시급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m 20cm 길이의 수컷 수달이 도로 한켠에 맥없이 누웠습니다. 삼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중 도로에 나왔다가 로드킬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인한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이제 도로에서 죽어 있었다라고 해서 로드킬 당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환경단체 신고하고 같이 이제 가봤죠. 10년 전 전주천에서 처음으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뒤 지난 2011년에 이어 벌써 2번째 로드킬입니다. 모두 언더패스 부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안전장치는 허술합니다. 로드킬 예방을 위해 가드레일의 아랫부분을 막아놨지만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너무 낮은 데다 생태 통로는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천대에 수달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들, 생태 축들을 쭉 이어주는 노력들이 근본적으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삼천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달 서식처를 조성해서 올 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 전주 대표동물로 꼽히지만 몇 되지 않은 수달이 전주천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전주와 정읍의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AI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 정월대보름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전북의 67개 정월대보름 행사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34개가 취소됐고 18개는 축소, 15개는 진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9개, 완주군은 12개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며 대보름 행사의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신임 단장에 현대자동차 백승권 상무가 선임됐습니다. 백승권 신임 단장은 지난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전북현대 운영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난 2009년 전북현대 부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이 이탈리아 로마 재단의 국제 시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탈리아 로마 재단이 2014년에 제정한 국제 시인상을 아시아 시인으로는 처음 수상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작품 가운데 순간의 꽃과 노래섬, 뭐냐 등 3권의 시집이 이탈리아로 번역돼 소개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농민 61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농장이 부분 폐업을 하게 되자 술을 마시고 군청에 찾아가 항의를 하다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여성을 가장해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19살 김모군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김군의 친구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여성의 사진을 올려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73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해 1.5도, 전주는 4.1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4도에서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막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